안녕하세요. 저는 늘 사연을 즐겨 듣던 구독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식들이 다 있으신가요? 자식들 중에서도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고 하죠. 저희 딸은 저의 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지금이야 행복하고 잘 살지만 어릴 때부터 많은 구박을 받고 살아온 저의 딸을 보면 저는 늘 울컥울컥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늘 재미있게 듣던 사연들을 듣다 보니 용기가 나 오늘은 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지독한 손주사랑의 저희 시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옛날에는 꼭 아들이 있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해요. 저도 물론 남동생 한 명이 있는데 엄마가 저 낳고 남동생 낳으려고 아들 낳는 보약부터 정말 안 해본 거 없이 열심히 해보았다고 해요. 그러다 결국 남동생을 낳았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조금은 외가댁보다 친가댁에서 차별을 받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너무 그런 생각조차 어려웠지만 제 동생은 용돈 3만 원 주면 저는 막 10,000원 주고 이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동생이어서 더 많이 주나 싶었는데 남자여서 더 많이 주신 거였어요. 그렇게 아들 사랑은 옛날 시대에서는 다 똑같더라고요. 그럼 손주 사랑의 끝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말솜씨가 많이 없는 편이라 저리 있게 쓰지 못하더라도 열심히 글을 적고 있네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로 살고 있는 50대를 곧 바라보는 40대 중년 여성입니다. 오랫동안 교직 생활에 있던 저는 아이가 생기고 지금은 전업주부로 살고 있네요. 처음부터 전업주부였던 건 아니었어요. 결혼하고 아이가 오랫동안 생기지 않아 시댁에서 많은 압박을 받았고 그 압박에 전 못 이겨 학교까지 그만두면서 아이를 가지는 일에만 집중해야 했거든요. 저는 제 일을 참 좋아했지만 결혼하고 나니 결혼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참고 살아야 한다는 걸 알았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딸아이에게 우스갯소리로 결혼하지 말고 엄마랑 평생 살자라는 말을 하곤 해요. 그럼 제가 오늘의 사연을 쓴 연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저와 남편의 만남부터 살짝 소개해 볼게요. 저와 남편은 서로 소개팅에서 만났어요. 서로 친한 친구들이 소개를 해줘서 처음에는 서로 마음이 많이 있지는 않았지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따뜻한 사람이구나 싶어 빠져버리게 됐고 지금은 이렇게 부부의 연을 이어가고 있네요. 남편은 늘 입버릇처럼 자기는 결혼해서 가부장 쪽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했죠. 자식들한테는 친구 같은 아빠가 되어주고 싶고 저에게는 좋은 남편이 되어주고 싶다고요. 처음에는 그 말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댁을 만나고 나니 이제야 남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남편네 시댁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형, 남편 그렇게 네 식구로 저희 시아버지가 구의원까지 할 정도로 그 구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인지 늘 자기에게 엄한 아빠로 기억하더라고요. 시험 점수가 안 나오면 늘 혼나서 밤샘 공부를 하기도 하고 밥을 못 먹은 적도 있었다네요. 친구들은 능력 있는 아빠를 부러워했다지만 정작 자신은 능력 있는 아버지가 아닌 친구 같은 아버지를 원했다고요. 그래서 빨리 독립을 하고 싶어서 자기는 고등학교 내내 매일매일 원하시는 대학에 가서 독립을 하고자 생각해 더 열심히 했다고요. 다행히도 아빠가 원하는 대학에 가게 돼서 그때부터 독립을 해서 살았답니다. 그런 남편의 사연을 듣고 나니 저희 집과는 참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희 집은 평범한 집안이지만 가족끼리 참 화목했거든요. 지금도 물론 그렇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자 또 친구 같은 와이프가 되어주자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고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제 직업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저희 엄마 아빠가 뭘 하시는지 저에게 요새는 아이를 안 낳는 부부들이 많다는데 너 생각은 어떤지 우리는 아들이 귀한 자손이라 자식은 꼭 있어야 한다든지요. 그땐 너무 긴장해서 생각하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물어보시는 내용이 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말씀 이외에는 별로 물어보시는 건 없었거든요. 원체 남편이 자기 아버지는 아마 거의 말씀이 없으실 거다. 그러니 그냥 서운해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여차저차 해서 저희는 결혼을 했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부터였을까요? 아버님은 저에게 왜 인사 오는데 한복을 입고 오지 않냐면서 타박을 하셨어요.
바로 한복으로 갈아입고 인사를 드렸는데요. 그때부터 저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이는 언제 가질 거냐고요. 결혼한 지 아직 한 달도 안 되기도 했고 저도 아직 하는 일이 있어서 조금 천천히 가지려고 한다고요. 그럴 때마다 아버님은 버럭 화를 내시면서 네가 대를 끊어놓으려 한다면서 화를 내시네요. 이뿐만이 아니라 혹시 너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검사를 받아봐라부터 시작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아이 가지는 거에만 집중하라. 너희 일주일에 얼마나 하느냐. 막 이런 말들까지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을 듣는데 누가 아기를 가지고 싶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어떤 며느리가 시아버지 압박에 아기를 갖나 싶어서요. 그렇게 저는 2세에 대한 시댁의 압박이 너무나 컸어요. 그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받는데 시댁에서는 남편과 저는 맞벌이를 하는 것도 아시면서 학교 시험 기간이 곧 다가와 바쁘다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아버지는 저에게 매일같이 전화와 문자를 보내시면서 정작 시어머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시아버지 첫 생일은 꼭 며느리가 차려야 한다면서 계속 일주일 내내 이야기를 하시네요. 원래 가부장적인 걸 너무나 잘하는 사실이었기에 남편이 아버지한테 한마디 한다고 했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 그 화살이 다 저한테 돌아올 것 같아서 그냥 처음이니까 내가 차려드리겠다고 하고 마무리를 지었죠. 사실 너무 연락을 하시니 질리다 못해 질려 해드린다고 했던 것도 있었어요. 시험 때문에 바쁜 와중에도 집에서 혼자 생일상을 다 준비해서 아침 꼭 두새벽부터 차려드렸네요. 제 나름대로 열심히 차렸다고 생각했지만 아버님은 반찬이 왜 이렇게 짜냐? 미역국에 소고기보다 조개가 들어가는 게 맛있지 않겠냐? 너는 이렇게 음식을 못해서 남편 밥은 먹이냐? 등등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옆에서 그만하라고 눈치를 주셨지만 눈치가 없는 시아버지 눈에는 마음에 안 들어 하신 것 같아요. 아마 더 많은 종류의 음식을 바라셨겠고 더 좋은 퀄리티의 음식을 바라셨겠지만 저도 한 성격 하는지라 아버님, 저 지금 이게 저의 최선이에요. 이거보다 더하면 제가 음식점을 하지 뭐하러 선생님을 해요? 하고 말씀드리곤 후다닥 아침 먹고 저는 학교로 출근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테스트를 해보니 제가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실 저는 첫애를 가졌을 때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가져서 마냥 기쁘지만 않았어요. 지금이야 당연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들이지만 그 당시에는 학교 생활도 너무 바빴지만 시댁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심했거든요. 그래도 임신이란 거를 알게 되고 남편에게도 말하니 너무나 좋아하던 남편의 모습에 조금은 임신했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더군요. 시댁에도 임신 소식을 알렸더니 대뜸 시아버지가 물어보는 말이 아들이지? 라고요. 남편은 아직 성별도 모르고 아들이나 딸이나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건강하게 잘 자라면 전 된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계속 꼭 아들이야 한다면서 남편과 저에게 매일같이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리고 난 후 이제 어느 정도 성별을 알 수 있는 시기가 다가왔고 저와 남편은 사실 딸을 바랬기에 조심스럽게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핑크색으로 옷을 준비해 두셔도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뛸 듯이 기뻤고 그 소식이 시아버지 귀에도 들어갔죠. 물론 실망하신 기색을 하셨지만 저랑 남편은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우리 자식이고 우리가 키울 건데 시댁에서 뭐라 하든 무슨 상관이냐 심보로 나갔죠. 그렇게 10달 동안 잘 품은 우리 첫아이가 태어나고 처음에는 엄마가 된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이 아닐까 싶었는데 나와 남편을 닮은 아이를 보는데 마음이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이가 크는 모습을 꼭 옆에서 보고 싶어 학교에 휴직기를 내었죠. 생각보다 첫아이는 너무 순해서 잘 울지도 않고 잠도 참 순하게 자더라고요. 하지만 아버님은 늘 그런 저희를 탐탁치 않게 봐오셨고 빨리 둘째는 언제 가지냐며 그런 재촉만 하셨죠. 그러다 어느 날 시댁에서 식사를 하는데 저희 딸이 물을 모르고 흘렸어요. 아이들은 사실 키워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릴 때는 잘 흘릴 수밖에 없잖아요. 아버님은 기집애가 칠칠맞게 흘린다면서 타박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또 그 말에 기분이 안 좋아서 아인데 흘릴 수도 있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냐. 계속 이러시면 저 집에 발길 안 하겠다. 라면서요. 시아버지는 그런 남편 모습에 노발대발하면서 집에 오지 말라고 하시네요.
남편은 그때다 싶었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니 더 이상 발길 안 하겠다. 형과 잘 사셔라 하면서 저랑 저희 딸을 데리고 그렇게 집을 나왔어요. 제가 차에 가면서 좀 참으라고 말은 했지만 남편은 자기한테는 그렇게 해도 우리 딸한테 그러는 거 못 참겠다고 당분간은 시댁에 발들이지 말자고 하더군요. 저는 사실 좋았어요. 아버님이 갈 때마다 우리 딸을 늘 안 입고 보는 걸 알아서 참 많이 속상했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희는 시댁에 잘 가지 않게 되다 보니 제 마음도 좀 편해지더군요. 시간이 이대로 멈춰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잠깐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세 식구는 더 알콩달콩 살았고 그러다 저는 둘째를 임신했죠. 남편은 시댁에 알리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지내자 했지만 착한 며느리 컴플렉스가 변하지 않았던 저는 임신한 건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 시어머님께만 살짝 말씀드렸어요. 또 시아버지는 아들을 기대하고 있으실 테니까요. 그렇게 10달이 흘러 저는 둘째 아이를 출산했고 성별은 아들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아들이라는 말에 첫째와 다르게 태도부터가 달라지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희 시아버지의 손주 사랑은 시작되었어요. 호랑이 같던 아버님은 매일같이 둘째가 보고 싶어 전화에 영상통화에 집에 바리바리 소고기부터 몸에 좋은 보약까지 보내주시더라고요. 난생 처음 결혼하고 처음 받아보는 시아버지 선물 공세에 처음에는 그렇게 아들이 좋을까 싶어서 얄미웠지만 아직도 옛날 어른들은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 알기에 이해해 드리려고 많이 노력했죠. 저는 둘째 아들을 낳고 나서는 조리원도 가장 비싼 곳으로 보내주시고 심지어는 비싼 산후보약도 지어와서 직접 건네주시곤 하시더라고요. 뭐 주신다니까 받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받고 싶진 않았어요. 지금까지 우리 딸한테 한 거 생각하면 사실 정말 할 말이 없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손주 태어났다고 저러시니 정말 헛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매일 그렇게 전화를 걸어대니 정말 짜증나서 자주 가지 않았던 시댁도 어느 순간은 자주 가게 되고 또 아버님의 손주 사랑은 끊이질 않았죠. 근데 어느 날 외식을 해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저희 딸이 모르고 둘째랑 장난치다가 둘째가 자기 장난감을 가져가서 달라고 확 장난감을 뺏은 거예요. 그러다 둘째가 넘어졌는데 저는 둘을 키우니까 당연히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하잖아요. 좋게 이야기하고 끝내려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첫째 딸을 정말 세게 때리시는 거예요. 어디서 동생을 함부로 밀치냐면서요. 저는 놀라서 먼저 둘째가 뺏어서 그랬다. 오해하지 마셔라. 제가 잘 타이르겠다 해도 계속 첫째 딸한테 타박을 하시더라고요. 기분은 좋지 못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히 동생이랑 잘 지내라는 의미로 그러시는구나 싶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렇게 이런 사건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점점 스트레스가 다시 쌓이더라고요. 시댁에 일주일에 2번 갈 거 1번 가게 되고 또 일주일에 1번 가면 2주에 1번, 한 달에 1번 이렇게 횟수를 줄여나갔어요. 아버님은 많이 서운하셨겠지만 첫째 딸도 할아버지가 자기를 미워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니 마음이 아파서 제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겠더라고요. 다시 또 우리 네 식구 오손도손 살아보려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 저는 더 이상 시댁과 인연을 이어가지 않기로 했어요. 한 번은 남편이 야근하고 오는 날 시댁에서 시아버지가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하도 불러서 아이들을 데리고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그날따라 저도 컨디션이 좋지 못했고 둘째가 정말 말을 안 들어서 힘든 시기였거든요. 그래도 계속 전화를 하셔서 오라고 하시니 이번에 한번 갔다 오고 또 발길을 끊어야겠다 싶어서 갔거든요. 밥 차리고 식사를 하던 도중에 저희 딸이 참 고기를 좋아해요. 어머님께서 딸이 고기를 좋아하니까 많이 했다고 이따가 가져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네 하고 밥을 먹는데 저희 딸이 먹는 고기를 아버님께서 치워서 둘째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딸이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건지 생전 안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내가 미워서 그래요? 동생만 이뻐서 나 고기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라고요. 그럼 보통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행여 그게 맞다고 해도 아니라고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아버님 입에서 나온 말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어디서 기집애가 꼬박꼬박 어른이 행동하고 말하는데 대드냐? 내가 이러니 너를 싫어하지. 네가 아니라 네 동생이 우리 집 첫째로 태어났어야 하는데
왜 네가 태어나가지고 참 아직도 나는 그게 천추의 한이다 한. 이라고요. 그 순간 딸은 그런 말들은 대충 다 알아듣기에 울음보가 터졌고 어머님은 애 앞에서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하시는데 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던졌어요. 저도 모르게요. 그리고 꽥 하고 소리를 질렀죠. 아버님을 만난 제가 그게 더 천추의 한이에요 한. 옛날 분이시니까 당연히 손주를 바라는 마음도 알겠고 워낙 고지식한 분이시니까 말을 다정하게 하지 못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아이들 앞에서 어른이라는 사람이 정말 할아버지라는 사람이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말을 한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이후로 처음으로 저는 아버님께 단 한 번도 안 쉬고 또박또박 말을 했어요. 아버님, 지금 애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도 이제 다 알아듣고 할아버지가 자기를 미워하는 마음도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애 앞에서 하실 수가 있으세요? 어른이시잖아요. 어른이면 이렇게 살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아버님은 저의 이런 태도에 놀라셨는지 어디서 대드냐고 노발대발 하셨지만 저는 그 말에 대꾸도 안 한 채 참교육을 실천했어요. 놀라시는 아버님을 뒤로 한 채 아버님 많이 놀라셨어요? 근데 어쩌죠? 저는 더 이상 아버님을 뵙고 싶지 않아 더 이상 오지 않을게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 부모님이니까 남편이 오는 것까지는 막지는 않겠지만 저나 우리 애들은 두 번 다시는 시댁에 오지 않을 테니 그리 아시라고요. 늙어서도 혼자 평생 외롭게 사셔보시라고요. 아주버님이 왜 아버님과 연을 끊고 사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아버님. 제발 좀 이기적으로 사시지 마세요. 그렇게 좋아하시던 아들도 아마 못 보시고 사실걸요? 제가 갔다 오라고 해도 안 갈 테니까요. 아들들이 왜 아버님을 피하는지 좀 눈치 좀 챙기세요. 그렇게 독불장군으로 사시지 마시고요. 손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변하시라고. 변하지 않으면 돌아가실 때도 혼자이실 거라고 하면서요. 왜 제가 아이를 더 늦게 가지신 줄 아세요? 아버님의 이런 성격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저는 더 늦게 가지고 싶었다. 근데 매일같이 전화해서 저보고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시는 걸 보니 진짜 질려서 낳고 싶게 만들었다고요. 막말이랑 진심 섞인 말을 했죠 뭐. 사실 저희 아주버님, 그러니까 남편 형이죠. 아주버님이 아버님 반대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했지만 계속 반대하시는 바람에 혼인신고나 결혼식도 못하고 그냥 둘이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나 애들 보러는 자주 오시더라도 시댁에는 정말 거의 안 오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머님이랑은 연락하는데 아버님이랑은 아예 연락 안 한다고요. 장남이고 하니까 아버님은 아주버님한테 거는 기대가 많았지만 그 형님이라고 해야 할까요? 되시는 분이 아주버님에 비해서는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엄청 반대한 걸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 아이가 생겨서 이야기했지만 지우라고 난리도 치고요. 그러다 결국 그분은 유산을 하고 이제는 둘이 그냥 잘 산다고 남편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마 그 형님을 반대한 이유는 부모님이 안 계시고 혼자서 자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같은 고지식한 분에게는 당연히 못마땅하셨겠죠. 그래서 반대를 하다 아주버님이 집을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나마 있는 게 저희 남편이었는데 남편한테 기대를 건 아버님이 문제였던 건지 그 기대를 충족해 드리지 못한 제 문제였던 건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아이들이 더 상처받기 전에 시댁과 더 이상의 연을 이어가지 않겠다고 똑똑히 말했죠. 그 뒤로 집으로 돌아왔고 야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오늘의 일과 더 이상 시댁에 출입하지 않겠노라고 선언했어요. 하지만 남편에게는 부모님인 걸 알기 때문에 부모님과 나 때문에 연을 끊고 살라는 말은 아니니 당신은 가도 된다고요.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어요. 그렇게 새벽녘이 되어서 돌아온 남편은 확인했지만 오늘은 서로 쉼을 선택했죠. 그 다음날 남편은 저를 식탁에 앉혀놓고 자기가 어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자기도 부모님께 가지 않겠다고요. 지금까지 내가 참고 살았던 건 형이 집에 오지 않기에 어머니도 걱정되고 아버지도 나이가 있으시니 걱정이 돼서 다녔던 건데 우리 아이들한테까지 이런 피해가 오니 더 이상은
자기도 출입하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그건 남편의 자유라고 말했고 우리는 그 뒤로 시댁에 가지 않아요. 하지만 어머님이랑은 간간히 전화도 하고 또 저희 집에 손녀, 손주 보고 싶다고 몰래 놀러 오시곤 하세요. 남편은 가끔 아빠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조금씩 마음이 아려오는 건 알았지만 저로서는 모른 척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뒤로도 아버님은 저희에게 배은망덕한 자식들이라고 자식들 다 필요 없다고 하셨지만 자기가 가장 믿었던 둘째 아들이 돌아서 버리니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요. 저희 남편 정말 아버지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로 늘 말을 잘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까닭에는 제가 중심에 있었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죽일 며느리 되는 것 정도는 저희 애들 상처 주는 것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 아픈 손가락이었던 저희 딸은 아직도 늘 저랑 남편에게 말해요. 할아버지가 나 싫어하잖아 라고요. 그럴 때마다 그때 있었던 일을 생각하고 마음에 아직도 담아두고 있는 건 아닐까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을 때도 있어요. 그만큼 더 딸에게 잘해주려고 해 우리 딸은 저희에게 참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 뒤로 저희는 명절 때도 어머님께 명절 설문만 보내드리고 명절 때는 그냥 저희 가족끼리 휙 떠나요. 가끔은 시댁이 내가 이러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위에서 했던 행동들은 전혀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아버님은 그 뒤로 어머님 말씀 들어보면 자식들이 다 자기를 떠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면서 그러셨대요.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신 거죠 뭐. 저는 이제 우리 가족만 생각하며 살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시댁과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